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8일 열리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당대표 선거에 나서는 김기현, 안철수, 윤상현, 조경태 의원과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 강신업 변호사 이런 인물들이 등록 첫날인 2일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등록 이틀째인 3일에는 이준석계로 꼽히는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이 당대표 등록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최고위원에 출마하는 태용호 의원과 청년 최고위원에 출마하는 지승호 의원, 장해찬 청년재단 이사장 등이 후보 등록을 마쳤고 더 많은 인사들이 최고위원 또는 청년 최고위원 후보 등록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관리하는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5일 후보자 자격 기준 심사를 발표하고 8일과 9일에 책임당원 여론조사를 거쳐서 10일에 본경선 진출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당대표 선거의 경우 본경선 진출자는 4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는 인사가 이미 후보 등록을 마친 6명과 3일 후보 등록하는 천하람 등을 포함하면 최소 7명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가운데 책임당원 여론조사를 거쳐서 4명의 본경선 진출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럼 최근 우선 여론조사 결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뷴 의뢰로 최근 전국 성인 남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안철수 의원이 43.3%로 1위, 김기현 의원이 36%로 2위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황교안 전 대표가 8.0%로 3위, 윤상현 의원이 2.8%로 4위, 조경태 의원이 1.3%로 5위였고 기타 인물 3.5%, 없거나 잘 모르겠다가 5.2%였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여론조사로 반영된 구도를 보면 안철수, 김기현 2강, 황교안 1중, 그 밖에 윤상현, 조경태, 강신업 등이 3약 혹은 4약의 구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상황으로 50%를 넘는 후보가 없고 이번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안철수 의원이 김기현 의원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적극적인 지지층에서는 김기현 의원이 오히려 안철수 의원보다 높게 나타나서 현재로는 과반의 후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될 경우에 현재 3위로 나타나고 있는 황교안 전 대표, 이번 조사에서 8%로 나타난 황교안 대표가 캐스팅 보트를 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황 대표는 최근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저는 역전의 황교안 이런 말을 좋아한다면서 역전을 통해 결국 당대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황 대표의 발언은 현재는 자신이 8% 정도의 지지도로 나타나지만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해서 역전을 해서 당대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황 대표는 맨 처음 저더러 컷오프에 떨어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은 없다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어서 저는 검사장 승진에서 실패했고 국회의원도 실패했고 여러 번 실패했지만 늘 재도전해서 뜻을 이루어냈던 사람이라면서 제가 이제 쓰러진 곳에서 다시 일어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현재 여론조사에서 자신보다 앞서는 지지율로 나타난 2강, 즉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날카로운 공격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황 대표는 우선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는 가는 곳마다 당을 망하게 했다. 즉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의당, 바른미래당 이런 당을 망하게 했다면서 때에 따라 보수와 진보를 왔다 갔다 하는 안철수 후보로는 보수의 가치를 지킬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김기현 의원에 대해서는 최근 가수 남진 씨와의 사진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황 대표는 지난 문재인 정부가 쏟아낸 수많은 거짓과 위선에 우리는 얼마나 분노했는가라면서 그래서 김기현 후보의 남진 선생에 대한 거짓말 논란은 참으로 안타깝다. 신뢰 없는 총선 승리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면서 보수의 품격은 어디로 갔는가? 이번 전당대회는 당원에게 신뢰를 주는 선거가 되고 있는가? 이렇게 질타했습니다. 지금 이와 관련해서 보수 진영 일각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당대표가 되지 않도록 김기현 후보를 밀어야 된다, 이런 지금 여론이 일각에서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황교안 전 대표를 지지하는 성향의 유권자 혹은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에 대해서 보다 분명한 의지를 가진 후보를 원하는 국민들이라면 현 상황에서 안철수를 막기 위해서 김기현을 무조건 지지해야 된다, 이런 식의 논리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선은 안철수, 김기현 양쪽에 모두 문제가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오히려 황교안 대표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통해서 황교안 대표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입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결선 투표에 가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때 상황에 따라서 황교안 대표가 만약 결선 투표 진출에 실패할 경우에는 캐스팅 보트로 어느 후보, 다른 두 명의 후보 중에서 보다 분명한 가치를 지킬 것인가를 요구한 다음에 어느 후보를 지지할 수는 있고 또 어느 후보와 연대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 무조건 김기현, 안철수 2강 구도를 기정사실로 여기고 결국 두 사람 중에 누구를 선택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황교안 대표는 또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룰과 관련해서 중앙선관위에 선거 관리를 맡기는 데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서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면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컷오프 방식을 발표했고 본선행 후보 숫자를 4명으로 결정했다. 책임당원 6,000명을 상대로 8, 9일 여론조사를 실시한다고 한다. 좋다. 그런데 누가 어떻게라는 세부 항목이 중요하다. 경선 관리를 중앙선관위에 맡기는 것은 절대 안 되는 일이다. 지난 4.15 총선 이후 100명이 넘는 우리 당 후보자들과 소송 중에 있는 피의기관인 중앙선관위에 맡긴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제 공약 중 하나가 당원 중심 정당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당 경선도 마찬가지다. 중앙선관위에 맡기지 말고 당에서 직접 관리해야 한다. 당원 명부를 선관위에 맡기는 것은 불법이다. 현재 공직선거법에도 선관위는 열람만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니 공신력 있는 민간기관에 의뢰하되 당원 명부는 당에서 직접 관리하고 운영만 의뢰하면 된다. 그런 민간기관들이 있다. 지난 대선 경선에서 민주당은 우리 당과는 달리 중앙선관위에 위탁하지 않고 자신들의 시스템으로 진행했다. 그런데 왜 우리 당은 중앙선관위에 위탁을 하는 것인가라면서 이제 후보 등록이 끝나면 후보들의 경선 룰 관련 사전 미팅을 해서 자세한 사항들을 논의해야 한다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우리부터 실천하자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이 경선 관리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최종적으로 국민의힘 선관위가 어떤 방식으로 결정을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꼭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중앙선관위 위탁관리 방식을 고집해야 되는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황 대표는 또 최근 대구 경북 지역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의 각 당협을 며칠째 돌면서 해당 지역 당원들을 만나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몇 년 전처럼 다시금 최근 전국 각지에서 당원 동지들을 만나고 있다. 힘든 여정이지만 여러분들과 함께하면 오랫도록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확실한 보수 정당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는 내년 총선 성공으로 안정된 국정 운영에 기반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또 우리 국민의힘 얼굴을 뽑는 중요한 의미도 있다. 그래서 우리 당이 가지는 보수의 가치와 정체성을 확실히 대변해 줄 수 있는 얼굴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보수의 본질을 담고 있는 그릇이다. 하지만 당대표 선거에 우리 당의 본질과 본류를 대표할 자격이 충분한지 의심되는 출마 예상자들이 있다. 고난에도 힘겹게 지켜왔던 우리 당의 가치를 정치를 사업하듯 창업과 폐업을 반복하던 사람에게 맡길 수는 없다. 일관되게 지속되는 본질적인 특성을 정체성이라 한다. 피땀으로 지켜온 당원동지 여러분들과 함께 서 있어 본 적도 없는 후보에게 우리 당의 가치와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면서 현명한 선택을 해달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황교안 대표의 일련의 발언에서는 특히 안철수 의원에 대한 비판 강도가 상당히 더 높게 느껴집니다. 물론 안철수 의원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만 김기현 의원 역시 확실하게 보수정당, 자유우파 정당의 얼굴로서 합당한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과연 누가 보다 분명한 자유민주주의적 가치 그리고 확고한 우파 정당의 당대표로서 적합한지 이 부분들을 잘 판단해서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또 2월 2일 대구 달성의 박근혜 대통령 사저에 가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72세 생신 축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당초 황교안 대표를 회장으로 하는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 국민운동본부는 생일상을 차려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달하려고 했으나 일단 만나지는 못하고 경호처 관계자들을 통해서 생일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이어서 황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님 72세 생신을 축하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 생신을 맞아 달성에 모였습니다. 초청장도 없이 모두 자원하는 마음으로 전국 각지에서 찾아왔습니다. 너무나 아끼고 존경하며 사랑하는 그분이 맞이한 생신이기에 따뜻한 생일상을 조촐하게나마 차려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오로지 뵙고 싶은 마음에 가까운 곳에 있고 싶었습니다. 억울한 옥고를 치르는 동안에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걱정했습니다. 행여나 감기 드시지 않으셨을까? 행여나 건강에 이상은 없으실까? 길고 긴 시간을 노심초사 걱정하며 마음을 졸였습니다. 이제 옥고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미소 띈 얼굴을 마주하지 못해도, 다정한 그 목소리 듣지 못해도, 따스한 그 손길 마주 잡지 못해도, 직접 만나서 안부를 나누지 못해도 그래도 우리는 좋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자유의 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자택에서 편안하게 생신을 맞으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박근혜 정부는 개혁정부였습니다. 공공, 금융, 노동, 교육의 4대 구조개혁을 추진했습니다. 어느 정부도 시도하지 못했던 엄청난 개혁이었습니다. 손톱 및 가시뽑기로 알려진 규제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비정상의 정상화 100대 과제를 추진했습니다. 완전 사면이 이루어지고 나아가 박 대통령님이 꿈꾸던 국가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완전 명예회복입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싸움은 결코 물러설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완전한 명예회복을 위해 동지들과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 그때는 다 이루지 못했지만 대통령님의 개혁의 뜻은 결국 이루어질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앞으로는 우리가 곁에 있겠습니다. 건강하시길 바라며 생신 축하드립니다. 이런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자들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에 가장 관심이 많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또 좌익 세력과의 정면 승부에 가장 관심이 많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4.15 총선 선거 부정 의혹 진상규명에 가장 관심이 많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적어도 지금까지의 여러 흐름으로 본다면 황교안 대표도 이런저런 비판의 소지는 있습니다만 이번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 중에는 이런 몇 가지 핵심적인 과제에서 자유우파 성향 국민들의 정서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후보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누가 당선될지는 앞으로의 여러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그와 별도로 적어도 가치라는 측면에서는 가장 적합한 후보는 아마 황교안 대표가 그에 근접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